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일요일에 저평가 우량주를 종목 선정을 하는 날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나스닥이 2%대 폭락을 했고, 저평가 우량주를 선정을 해도 그 종목들이 사실 내일 주식이 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선정보다는 일단 기초적인 보조지표 차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식 3기 2강이 진행됐던 날이어서 그때 이제 차트 분석 강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도 있고 그 설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이 차트들입니다. 삼성증권 MTS를 쓰고 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HTS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직장인 투자자로서 이제 MTS만 하루에 20분 정도 장중 거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지표들만으로 거래를 하고 모든 종목들을 판단을 합니다. 물론 보조지표 중엔 다양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가장 유명한 것은 볼린저 밴드 정도가 되겠는데, 사실 저는 볼린저 밴드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5가지만 딱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는 이겁니다. 이동평균선, 매물대, 누적 순매수량, 거래량, 그리고 채널 지표 중에 일목균형표,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주식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고 깊게 공부를 했는데 과연 수익률이 그만큼 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전 오랜 기간 동안 경매를 공부를 하면서, 경매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사실 경매 책도 한 권 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큰 수익률을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오히려 실행력을 좀 더 갖는 것이 깊게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 유튜브를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차트에 대한 얘기는 크게 안 드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횡보, 상승, 지지, 저항, 매물대, 이 정도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을 선정해낼 수 있고, 충분히 좋은 지점에서 매수 매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매일 방송에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동평균선, 매물대, 누적 순매수량, 거래량, 그리고 채널 지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선들이 있죠. 이 하나하나의 선들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는 5일, 20일, 60일, 120일 선, 그러니까 그 5일 동안에 이동한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게 매물대고요. 어떤 분은 이 녹색이 무슨 의미냐, 빨간색이 무슨 의미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그 빨간색은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겁니다. 가장 두껍고 많은 것은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고, 그 아랫단에가 녹색, 그 아랫단이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 어쨌든 삼성증권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는 당연히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동평균선과 함께 매물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죠. 매물대라는 거는 그 가격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들고 있는지니까, 당연히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인데 1,500원에 30%가 넘는 매물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가는데 저항이 한번 부딪히게 되겠죠. 근데 그 저항을 뛰어넘을 만한 강력한 재료가 있으면 오히려 돌파가 되고 그 1,500원 선이 지지선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게 되면 1,500원 선에서 한번 부딪히고 다시 하락하는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고요. 누적 순매수량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량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기관 순매수량은 구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서도 수많은 그 수급의 주체들이 있죠.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금융투자도 있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외국인도 JP모간도 있고 UBS도 있고 다양한 메릴리치도 있고 다양한 수급 주체들의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제재 차에 따라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설정해 놓는 거래량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땐 당연히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로 이게 어느 정도 지속성 있는 재료인지를 판단하는 것들, 또는 거래량에 실린 하락이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체크하는 것들을 쓰는데 용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목균형표, 구름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큰 의미보다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지지와 저항 구간이 되기 때문에 구름대 안으로 파고드는지 또는 구름대를 올라탔는지 또는 아랫단에 있는지, 그래서 저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꼭 이거 5개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이상의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분들도 물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저도 가끔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보려고 차트 분석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도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한 5분 정도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단 전체적인 재료라든지 뭐 차트에서도 딱 횡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지지와 저항 정도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보단 전체적으로 뭐 재무제표도 간단하게만 보고 어떤 식으로 주도주 섹터가 생성되는지, 그 안에서 최소한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제가 종목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로만 선정을 했어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하거나 급등하는 패턴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쨌든 현재 이 지표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오히려 이 지표들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로 들어버릴 거는 이제 심택인데요. 심택은 내일 아침에 급등을 하겠죠. 아시다시피 장중에 지금 종가에 그 공시가 나왔죠. 1,000억 원대 투자 공시, 증설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외가가 5%대 상승이고, 당연히 나스닥이 물론 폭락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이 보조 지표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삼성증권 MTS를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게 설정 버튼이죠. 이 설정 버튼을 하면 저와 똑같은, 저는 딱 이것만 보고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지표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일 이동, 이게 이제 5일 이동, 20일, 60일, 120일인데요. 이게 이 오렌지색으로 되는 게 5일이고, 이게 20일, 60일, 120일인데 제가 20일을 좀 진하게 해놨죠. 저는 20일을 오늘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일을 좀 진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량, 그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름대, 딱 이렇게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보조 지표, 채널 지표, 기타 지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 채널 지표에는 가장 유명한 뭐 볼린저 밴드도 보이고요. 이 아랫단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안에도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물론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공부하신 만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나머지 보조 지표들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널 지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건 당연히 보조 지표겠죠. 보조 지표, 그리고 차트 유형에서는 저는 캔들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지표에 들어가서 주가 이동 평균, 거래량 2가지만 체크하는데, 거래량은 아무것도 설정할 게 없어요.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고, 주가 이동 평균선에 들어가시면은 색깔과 라인의 굵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선으로 많이 해놓으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일을 좀 제외하고 한 116일 선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 나머지 214일 선은 1년 선이거든요. 1년 선이고 중심선인데, 이것도 국경일을 좀 제외하고 한 214일 선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16일을 쓰나 120일 선을 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휴장일을 좀 고려해서 약간 줄여놓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5일과 20일을 좀 진하게 해놨죠. 50일을 그 라인 5로 설정을 해놨고, 나머지 60일, 뭐 116일, 214일을 좀 연하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5일과 20일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다시 리셋이 됐네요. 다시 설정을 해볼게요. 5일은 저는 21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진한 빨간색을 체크하고, 21선을 라인 5, 5일선도 라인 5, 그 다음에 61선은 3, 라인 3, 그리고 색깔도 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색깔 하면 되는데, 뭐 이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라인 3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설정하시면은 어쨌든 저와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가 이동평균선 거래량은 다 끝났고요. 기타 지표도 외국인 순매수량, 기관 순매수량 체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색깔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채널 지표에 들어가면은 좀 설정할 것들이 있는데, 매물대는 그냥 체크만 하면 되고요. 일목균형표는 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일목균형표를 기본 지표로 쓰면 좀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본적인 설정을 해놓는 건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건드릴 게 없고, 이거는 뭐 증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냥 가장 기본으로 기초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색 굵기 설정에 들어가서 전환선 안 체크 해제하고, 기준선 해제하고, 후행 스팬 해제하고, 선행 스팬 2개만 남겨놓고요. 이것을 라인 5로, 라인 5는 아니어도 되고 뭐 라인 3도 됩니다. 그 대신에 색깔을 통일하는 게 좀 더 보기가 가독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보통은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색으로 통일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설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제가 평소에 거래하는 화면과 똑같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MTS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하다못해 뭐 이동평균선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 시가서부터 고가, 오늘 우리가 캔들 그리기도 해봤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1분 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설정을 해놔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MTS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한번 나중에 하고 싶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주식 토론방, 그리고 이제 2기 주식 스터디 2기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를 어제부터 이제 모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차트 설정은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을 하셔도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